Since the F-35s are U.S.-built, the Americans are able to turn off certain capabilities of the planes, Donna, which could impact the Canadians in a direct conflict with the U.S. or a European mission that the Americans disagree with. 트럼프가 몰고 온 전 세계의 안보 위기 속에 한국 무기 체계는 그 영향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12대의 K2 전차가 도착하였습니다. 지난달 21일 14대의 K2 전차를 인도받고 불과 18일 만에 12대의 전차를 또 인도받은 것인데요. 현재까지 폴란드에 인도된 K2 전차의 총 수량은 무려 96대, 2022년 8월 25일 1010대의 K2 전차를 인도받고 불과 920일 만에 96대의 전차를 인도받아 9일마다 한 대꼴로 전장의 화신, 탱크를 인도받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뭔 자동차 납품하는 것 같다라며 빠른 납기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현대 롯데모알, K2 전차도 현대차다.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은 이제 빠른 납기가 익숙한 듯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그러면서도 특히 최근 미국과 폴란드의 관계 악화 속 M1 에이브람스의 인도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안도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 효율국의 수장이자 세계 1위 부호인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폴란드 외무장관과 썰전을 벌이며 Be Quiet Small Man이라는 막말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K2GF와 비슷한 시기인 2022년 8월 26일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M1A2 에이브람스는 최초 인도 물량이 2025년 1월 21일로 현재까지 고작 28대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50대를 2026년 내로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심지어 미국의 앞뒤다른 안보 정책과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무기 수출 정책상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안보 대외 정책에 동맹국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이는 F-35를 취소할 수 있다는 최근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 유라시안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나토 군사 전문가들은 F-35 전투기 도입이 오히려 안보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많은 국가들이 계약에 대한 신뢰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된 이유는 F-35에 미국 기업에서 탑재한 킬 스위치가 있어 미국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킬 스위치란 기술 공급자가 시스템 작동을 비활성화하거나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백도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미 캐나다 국방부에서는 계약 취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유력지 오타와 시티즌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국방부는 F-35 내에 킬 스위치를 설치해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긴 했지만 미국이 항공기 지속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Shipping large sums of money to the United States to buy American planes, it's going to be a really hard battle to justify that to the Canadian population. Since the F-35s are U.S.-built, the Americans are able to turn off certain capabilities of the planes, Donna, which could impact the Canadians in a direct conflict with the U.S. or a European mission that the Americans disagree with. 그러면서 매체는 과거에는 업그레이드 통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현재 미국이 캐나다에 점점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펜타곤이 캐나다의 F-35 함대에 갖는 통제력은 일부 국방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전략적 취약점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에비에이션 위크 편집자이자 F-35 전문가인 빌 스위트먼 역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F-35를 운용하기 어려운데 미국이 캐나다를 F-35 기술 업데이트에서 연결 해제하기로 결정하면 결국 항공기가 작동 불능될 수 있다고 하였죠. 아시다시피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은밀성과 최첨단 네트워크 전투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서방 진영 동맹의 상징적인 프로젝트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7개국이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 중 6개국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자금과 기술을 투자했고 로키드 마틴의 설계 아래 이 기체를 함께 만든 것으로 F-35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동맹의 결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지금 그 상징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군사 무기 체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육해공 모든 무기 체계의 미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군함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캐나다 매체는 미국이 신규 군함의 핵심 장비를 통제하며 캐나다를 군사 조달해서 잠재적 인질 상황에 빠뜨리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어빙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있는 캐나다형 수상 전투함 리버급 구축함의 지휘관리 시스템이 처음에는 캐나다산으로 캐나다 정부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는 설계로 시작되었으나 추후 미국의 기술이 이지스로 교체되었고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부품 공급, 수정, 미래 업그레이드에 대한 완전한 통제와 감독을 갖게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 국방부 조달 책임자 앨런 윌리엄스는 캐나다 기업을 배제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인질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고 미국이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반문하였죠. 특히 미국 기업의 폭리로 인해 현재 $260로 시작된 사업이 $800억 늘어나 캐나다에서는 완전 사기당한 프로젝트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캐나다의 육해공 무기체계의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 사업은 60조 원에 달하는 신형 잠수함 교체 사업으로 미국과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자 한국에도 엄청난 기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Only real place where we can make a real big splash fairly quickly is to expedite the purchase of a new submarine to replace the Victoria class. 최근 캐나다 매체 오타와 시티즌이 단독으로 입수한 하나오션 부사장이자 스티븐 정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의 영국들은 점점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또는 비미국 공급원에서 군사장비를 더 구매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 방산 및 정부 관계자 대표단은 3월 5일과 6일 오타와를 방문해 캐나다군의 자주포, 훈련기, MLRS, 잠수함 등 다양한 신규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는 캐나다 산업의 상당한 이익과 안정적인 공급망 보장이 포함됐다. 하나오션의 부사장인 스티브 정은 현재 운용 중인 KSS-3 잠수함이 캐나다의 모든 요구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타와 시티즌에 계약이 체결되면 6년 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세대가 건조된 한국 잠수함은 3주 이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으며 7,000L 이상의 항속거리를 자랑한다고 정은 덧붙였다. 이러한 능력은 북극 작전에 유용할 것이다. 정비 시설은 캐나다에 설립될 것이며 미국 무기 시스템과 달리 한국은 캐나다의 온보드 기술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하나는 제안 작업을 위해 무려 3곳의 캐나다 기업들과 이미 제휴를 맺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문의 지속적인 문제나 시스템의 효율성과 빠른 납품 속도 때문에 이미 한국의 군사장비 공급을 의뢰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100억 이상의 자주포, 경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전차를 공급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에는 $10억 이상의 자주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거래에는 현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생산 공장을 짓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국은 먼저 겪었다. 한국은 미국산 장비의 가격 상승과 불합리한 요구에 부딪히며 자체적으로 강력한 방위 산업을 발전시킨 것이다. 스티브 정 부사장은 우리도 캐나다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 특히 해군의 모든 것은 미국에 의존해왔는데 미국 기업이 불합리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자 결국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군은 미국이 장비 기술을 많이 통제하고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퇴역 중장 마크 노먼은 캐나다가 미국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먼은 2월 14일 내셔널 포스트 칼럼에서 캐나다가 미국에 나라를 파괴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석유와 가스, 무기 등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고 하죠. 현재 캐나다 네티즌들 역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안녕 한국 친구들, 캐나다는 지금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어. 미국이 우리한테 지랄한 뒤로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라 이거 도널드한테 고마워해야겠는데 한국인들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어. 그들은 거만한 미국과 달라 라고 하였죠. 특히 캐나다 해군 신형 잠수함 사업의 유력 후보인 KSS-3는 캐나다 해군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오션만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KSS-3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KSS-3는 척당 약 8,500억 원으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나 프랑스의 바라쿠다급보다 저렴합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예산으로 최대 12척 도입 시 적은 경제적 부담 대비 엄청난 잠수함 한 대를 구축할 수가 있죠.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위협이 증가하며 캐나다는 북극 항로와 자원 보호를 위해 잠수함 전력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상업 및 군사적 중요성이 큰 그린란드를 미국이 구매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의 잠수함이 필수적이고 KSS-3는 7,000L이 약 13,000km의 항속거리와 3주 이상의 자막 능력을 제공하며 북극 빙하 아래에서도 원활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전 빅토리아급의 짧은 자망 시간과 비교해 KSS-3는 캐나다의 북극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미국 의존 없이 독자적 감시와 억지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은 진정 서방 진영의 무기 백화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무기를 적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인들의 DNA를 살려 한국 방산이 이제 다크호스가 아닌 에이스로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줄 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태롭게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